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덕여자중학교 사회교사 임윤희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넘버 4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는 인기 순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1순위는 젊은 남자 선생님, 2순위는 나이 많은 남자 선생님, 3순위는 방금 나오신 예쁘고 세련되고 그리고 아이들과 페이스북으로 소통하기를 너무 능숙하게 잘하시는 젊은 여자 선생님, 그리고 4순위 나이 많은 여자 선생님입니다. 제가 보기보다는 나이가 많습니다. 42살입니다. 하지만 학교에는 40 넘었습니다. 학교에는 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베이비붐 세대인 40대 후반부터 50대 중반의 여자 선생님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죠. 이런 분들에게 스마트 교육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품에도 관심 있으시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반발심을 최소화하면서 그분의 전문성, 20년 이상 교과에서 쌓은 여러 가지 전문성과 아이들을 잘 다루는 어떤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양념으로 약간 스마트한 자료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실제 저의 자료는 그 결과물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작년에 스마트폰도 없었고 스마트하지 않았던 시절에 수업을 하면서 이런 점이 참 아쉬웠는데 했던 점이 있거든요. 거기에 스마트한 양념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8분 동안 발표하겠습니다. 8분이 지나면 김두일 선생님께서 마이크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스마트한 사회과 스마트 수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스마트란 나에게 부담을 덜 주면서 내가 하고 있는 교과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늙은 선생님이라는 부담을 주지 않는 수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스마트의 최고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소통이겠죠. 실제로 보면 소통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한 무자비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최근에 스탠포드 대학교가 전 세계 경제의 중심지인 뉴욕에 캠퍼스를 열었습니다. 그 이유는 IT, 발음이 좀 좋지 않은데요. 예, IT 상상해 주십시오. IT는 극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그것이 단순히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능력만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 그 안에서 정말 중요한 건 콘텐츠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의 흐름을 가장 빨리 읽어낼 수 있는 뉴욕의 그 콘텐츠, 인문학적인 소양을 읽어내기 위하여 뉴욕으로 캠퍼스를 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현재 피처폰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전 세계의 스마트폰의 1위를 자랑하고 있는 애플과 그리고 그래도 굳건히 애플을 따라가고 있는 삼성의 결정적인 차이점일 수도 있지만 성공 요인은 바로 인문학적인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기를 사용할 때 느끼는 어떤 만족감, 내가 좀 세련돼 보인다는 생각, 그런 것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 기기를 좀 더 스마트한 그 컨텐츠를 채울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아이들한테 제공하고 아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한 기술을 좀 더 활용해서 좀 더 세련된 작품을 만드는 데 좀 목적을 두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작년에 7월부터 했던 수행평가 겸 사회 수업의 내용이 문화상품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문화상품인데요. 사실 제가 이제 사회교사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거의 없고 우리나라가 세계 15위의 그 GDP 수준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문화자원과 인적자원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쓴 엘빈 토플러는 2010년 부의 미래라는 책을 통하여 앞으로의 부를 결정하는, 한 국가의 부를 결정하는 최대의 요인은 문화라고 하였습니다. 더구나 우리 학교가 정동길의 한 복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주변에 있는 문화유산을 몇 가지 소개하고 감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광고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수업을 했었어요. 스마트 기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렇게 모여서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였죠.
많이들 아시겠지만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이 장점이고요. 양이 질을 결정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브로인 스토밍을 통하여 아이들이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장점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딱 2개만 또 추려보라고 했습니다. 너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장점을.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 올 수밖에 없도록 문화 상품을 만들던지 아니면 홍보하는 광고물을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의 의도를 잘 파악한 가장 마음에 드는 1등을 했던 광고물입니다. 내가 찾는 때는 항상 가까이에 있다. 바로 사람들은 간절히 원하는 어떤 숙제를 해결하고 나서 인생의 전환점에서 무언가 간절한 휴식과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럴 때 어떤 관광지를 찾을까요? 나의 간절한 고민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어떤 곳을 찾겠죠. 그곳이 바로 우리나라라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우나 문화를 홍보하면서 휴식을 할 수 있는 힐링의 장소가 한국이라는 광고물이었습니다. 2번째로 잘했던 팀이었습니다. 김치 제너레이션인데요. 소녀시대 멤버 9명을 배추로 등갑시킨 광고물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슬로우 푸드인 김치도 먹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K-팝의 핵심인 소녀시대의 콘서트도 볼 수 있는 웰컴 투 코리아. 그 광고물이 저의 마음을 참 울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모듬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모듬은 저런 동영상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만날 시간이 만만치가 않아서요. 학원 가야 되고요. 또한 만만한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제가 스마트한 여러 가지 기기를 알았더라면 야, 이런 앱을 활용해. 그럼 굳이 안 만나도 돼. 라고 했을 텐데요. 그래서 기말고사가 끝나면 이제 이런 앱을 간단히 소개하며 나름 내가 스마트하다는 걸 자랑하면서 수행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몇 가지 앱을 소개하자면요. 구글 맵스 같은 거죠. 다 알고 계시죠? 사실 아이들이 선생님 이거 광고할 때 지도 그려요? 알아서 해. 선생님 도로도 그려야 되나요? 니네가 알아서 해. 선생님 아랍어로 안녕하세요 뭐예요? 글쎄 아마 구글 번역을 제가 알았더라면 아이들이 직접 그 자리에서 검색하여 좀 더 풍성한 광고물을 만들었겠죠. 예. 또한 선생님 우리나라 요리 방법 좀 소개하면 안 돼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알아서 해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에어컨을 쓰면 전기에 몇 배쯤 되나요? 글쎄 알아서 해 라고 하지 않겠죠.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이런 공모를 했습니다. 영국의 끝에서 끝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어쩌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21세기 교육 강국이 되는 하나의 방법으로 스마트가 있는데요. 같이 가는 방법이 뭘까요? 아마 선생님들도 학교에 가셔서 가야 할 길이라는 건 알지만 따라오기를 거부하는 대다수의 선생님과 싸워야 할 텐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